거대 양당의 공천심사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현역 의원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협의회 등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에어부산의 조속한 분리매각 추진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정구가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지훈 금정구청장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38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정치인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벌인 정치적 테러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이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폭력, 선거 폭력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장인화 부산상의회장과 신정택 세운철강회장 등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 이사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에어부산의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높이기 위해선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 결의문 발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에어부산의 조속한 분리매각 추진을 산업은행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는 이를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총선 공약 채택 건의 등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후보는 해운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조속한 재개발 추진으로 살고 싶은 해운대,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활력 있는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주 후보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법무부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룬 국정 경험과 공적 네트워크를 살려서 해운대구의 변화와 개혁에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동래구와 함께 부산의 전통 교육도시로 여겨졌던 금정구,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신년을 맞아 김재훈 금정구청장이 꿈꾸는 새로운 금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금정구는 만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구 수도 10년 전보다 15% 이상 줄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 청장년층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금정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육아 전문 기관입니다. 아이와 함께 금샘 놀이터에서 놀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가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금빛 아이 꿈 마당도 함께 개소했습니다.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 정책도 필수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신중년이라 칭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정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녹여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신중년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셨고 특히 몇몇 분들은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취업에 성공해 본 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의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금정구의 주요 현안인 침례병원 정상화에도 집중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 즉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 금정구는 행정력을 동원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필요성과 보험자 병원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보험자 병원 운영 시 적자 대책 등 자료를 보완해 1월 말경 소규모 심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 보건 정책과 함께 일자리, 육아 지원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활력 있는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심사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현역 의원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권 강세 지역인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현역 의원의 자질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명은 공천 배제, 14명은 철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주식 과다 소유, 불성실 의정 활동이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지 않은 의원은 3명뿐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러한 공천 배제, 공천 검증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나 평가 작업들이 그다지 좀 왕성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재기도하면서 거대 양당도 공천 심사를 시작하면서 PK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생존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했습니다. 교체 지수 중 가장 높은 40% 비중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 경쟁력 평가가 끝난 겁니다. 공천 신청 마감은 다음 달 3일, 본격적인 후보 옥석 가리기는 그때 시작됩니다. 당원 관리와 지역 조직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당무감사가 30%, 기여도 20%, 면접 10%로 교체 지수를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 하위 10% 이하면 일괄 탈락하고 하위 10%에서 30% 사이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20% 감점을 받게 됩니다.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경선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점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공모를 이미 마쳤습니다. 29일까지 후보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3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면접 과정을 거쳐 설 연휴 전 탈락자와 경선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은 일부 지역에서 경선 없이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정할 방침이 알려지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대규모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옛 마산시는 1990년대까지 전국 7대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에 영광을 누릴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일합섬 등 지역 기업들이 떠나며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마산 지역의 국가산단과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추진하면서 마산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구역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한때 세계 휴대전화 점유율 1위 노키아와 한국 소니전자 등 국내외 수출 기업이 대거 포진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는 자유무역 지역의 성공으로 마산은 전국 7대 도시 반열에 올랐지만 지금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자유무역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일본에 좀 철수하고 기존 사람들도 전부 다 창원나라도 가버리고 지금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 마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건폐율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5일에는 마산 해양 신도시 내 공공용지 33,000제곱미터가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제조업 중심인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창원시는 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 침체에 빠진 마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두 자유무역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세력과 함께 7대 도시의 명성을 잃은 마산. 국가산단 전환과 제2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부산 주치해소센터에서 주치자 389명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센터를 찾은 사람 중 318명을 자진 귀가시키고 45명은 보호자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치해소센터는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치자 중 만취해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부산의료원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주치자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경찰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세관이 러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 51억 원 상당을 수출한 러시아인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현행 국내외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설립해 물량을 분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3월부터 러시아를 수출 금지국으로 지정했고 금지 품목에는 자동차와 제트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층간소음 불만으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2시간 만에 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종진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1년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